제7장 23청강 사독회수 사회. 이는 경쟁 객점을 운영하는 왕서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그래서 왕서방은 처음에는 장가장의 뇌물이라도 주고 해결하려 하였으나 장주의 둘째 자식의 완고함 때문에 해결 김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귀양의 사이 마찰루에 상당한 의뢰비를 주고 분타주 일행을 청한 것이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사이망찰루의 입장에서는 왕서방의 의뢰가 가뭄의 단비처럼 대환영이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눈의 가시였던 장가장을 해결하려 그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왕서방의 의뢰는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라. 분타주엄 정육은 바로 행동에 옮겼다. 왕서방의 부탁이 장가장의 코앞에 이르라 부하들을 객점 주변과 대로 거리에 신분을 위장하고 30여 명을 배치하였으며 마을 주변에는 20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누가 영업을 허가받고 이곳에서 객점을 운영하고 있느냐? 너희는 귀양 관부의 허가를 받고 이곳에서 영업하는 것이냐? 애꾸의 말에 객점 주인은 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는 청묘족으로서 조상의 3대를 걸쳐서 이곳에서 객점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맞은편에 있는 객점이 생기기 전 수십 년 앞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이를 제재하는 것이야말로 명조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 나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신고도 하지 않는 불법 운영이 맞는구나. 그리고 너희 딤섬에 무엇을 넣었기에 배달로 점심으로 먹었던 것이 체해서 우리 아들과 할머니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 엥? 무슨? 조금 전 의원을 청하여 물어보니 딤섬이 상하여 탈이 났다고 하더구나. 이를 어찌할 셈이냐? 감히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명조정과 관부의 보호를 받는 빌미로 이러한 불법으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어디 관원을 불러봐라. 이 녀석아. 팝. 우직은 황. 애꾸는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찼고 의자는 객점 벽면으로 날아가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 파편이 이리저리 튀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너무 바빠서 배달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숙소의 자부심으로 저희는 음식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드시지는 못함을 경영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변질 때문입니다. 애꾸는 주인의 말에 인상을 조금 찡그린다. 그리고 위협하듯 매우 험악한 인상을 주었으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말은 계속되었다. 따라서 음식이 상하였다면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상한 음식을 드시게 된 것이고 이는 매우 큰 문제가 있어 우리는 가게를 문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아이와 할머니 고객을 받아서 팔았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객점에서 드신 것이 맞습니까? 무슨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느냐? 바로 이곳에서 먹었고 1층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먹었었다. 애꾸는 말을 바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는 딱 봐도 그냥 왈패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상황이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여러 사람은 아직 위험을 느끼지 않았는지 사태를 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층에서는 더더욱 직접 주문을 받고 우리 점소에 들은 음식만 나를 뿐입니다. 대협께서 더욱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할머니와 아이에게 딤섬을 팔았던 적이 오늘은 없습니다. 이런 후레 자식을 봤나? 우리가 여기서 먹었다면 먹은 것이지 말이 많군.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놈이군.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좌중 일반인들은 업장을 나갔고 남아있는 소수인물은 모두가 무리민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경악하고 있었다. 쿵쿵 23천강의 등장이었다. 6회 엄정혁이라니. 이를 보고 있던 염지와 장이백은 매우 경악하고 있었다. 이도 당연한 것은 시골 구석과 같은 귀주오지에 마을의 강옥 절대 무적자인 23명 중 하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록 낮은 수준으로 분류된 6회 중 하나의 등장이지만 사독회수는 다른 6회 중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이었다. 즉 5괴가 와도 실력이 대등하거나 어떤 경우는 평가절하되어 5괴를 뛰어넘는 자도 있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독회수 엄정획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객점으로 뒷짐을 지고 매우 여유롭게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대화를 주도했던 애구는 주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뭉개려 할 때이다. 이를 보고 이미 2층에서 내려와 있던 정과장의 둘째나 염주는 나서려 하지 않았다. 상대가 사독회수이, 즉 육회 중의 앞배가 지금 현장의 방수로 서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철은 혈기가 왕성하고 연세세가의 장손일 뿐 아니라 지금 수혁의 신장으로서 무공 실력이 대단하여 나서기로 하고 이형원이의 모습으로 무례부의 손을 잡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냐?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느냐? 놀고 싶으면 너희 울타리 강서성에 가서 놀아라. 존 말할 때 꺼져라 이놈아. 지철은 이미 수혁이 그의 생각에 이들의 사이마찰로의 인물이라 생각하였다. 지철에게 손을 잡힌 애구는 남은 한쪽 눈을 부라리며 지철에게 말한다. 강서성, 너야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사독 회수엄정획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작전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조금은 놀라는 눈빛이었다. 어떤 인물이지? 장과장에는 인물이 둘째밖에 없다고 하던데 저 친구는 조금 뭔가 숨기는 무의가 있어 보여. 심상치 않아. 엄정획이 생각이 이것에 미치고 있는데 자신의 부하 애구가 한 번에 나뒹구는 모습이 보인다. 애구가 상대하는 자가 어떤 수를 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 과거 사독 회수의 경험에 의하면 두 가지 행동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도망가든가 아니면 산수를 치던가. 사독 회수의 기억에 도망을 치던 것이 과거 10여 년 전 사이마찰로의 류주 소면학을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10여 년 전에 소면학이 누구인지 모르고 객기로 덤볐다고 아주 결단이 나고 도망을 치다 붙잡혀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조직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부하에 당한 모습을 보며 사독 회수는 자신의 명성과 무공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장과장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작정하고 있어서 생각과 동시에 엄정획은 지철에게 지척으로 달려들어 좌우손을 현란하게 움직인다. 그 짧은 시간에 지철은 10대 6번 두들겨 맞고 5번을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그러나 지철은 조금도 다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붉은색 물결이 일어나 타격하였으나 다만 사독회수의 붉게 물든 강기의 손만이 현란하게 계속 움직이는 그것처럼 보였고 이에 사독회수는 짜증이 나서 연실 말하고 있었다. 이놈이 금조종이나 철포삼을 익혔나? 어떻게 나의 출수에도 전혀 손상이 없지? 하지만 엄정획의 말에 지철도 그의 출수로 자신의 손해를 보고 있어 화가 머리끝까지 미쳤다. 자신은 상대의 공격에 조금도 아프지 않았지만 자신은 단 한 대도 때리지 못하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것이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것이다. 지철은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얼굴이 붉어지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너 따라 나와. 나 지금 무척 화났거든. 여기는 장소가 좁으니까 정식으로 나와서 한판 붙자. 사독 회수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공격으로 사독 회수는 몸만 약간 풀었을 뿐이다. 엄정획은 성명절하기, 절기를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밖에 나가면 자신의 수하들이 버티고 있고 그는 이미 마을 외곽에 무리를 전임으로 불해하고 부하에게 명령했다. 넓은 공간이라면 다수가 소수를 제압하는데 유리하므로 지철의 제안에 하나도 꿀릴 것이 없었다. 오호, 그래?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가자. 지철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뒷짐지고 나가는 사독 회수는 매우 여유가 있어 보였다. 사람들은 볼거리 때문에 그들의 뒤를 따랐지만 그들의 가까이는 가려하지 않았다. 간혹 고수들의 싸움에 휘말려 비명 행사하기 딱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떨어져 구경하게 된 것이었다. 일행은 서둘러서 나왔고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따라 나섰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로에는 사람들이 소란으로 구경하였고 맞은편 객점에서 나와 있는 왕서방과 그의 가족들이 되게 만족하는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